안녕하세요. 저는 장우석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유일의 미국 주식 시황 방송을 오늘 그 첫 번째 방송을 물론 파일럿이지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박수 치고요 일단. 우리끼리 박수하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순서는 우리 자칭 이제 그 미주미의 브레인으로 불려지고 계시는 불리기를 원하는 일단 안동호 선생님 모시고 전인을 시황에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시황 최근에 원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시장이 맨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 뭐 경제가 안 좋게 나오지만 지표가 안 좋지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일상으로 복귀에 대한 기대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기대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혹시 어제 장이 달랐습니까? 어제 그저께부터 달랐죠. 그죠? 예, 약간 뭐 예. 기존 언택트에서 이제 네. 컨택트로 넘어가는 네, 그렇죠. 그런 시장 흐름이었고, 뭐 여전히 유동성 장세고. 그러니까 잘 갔던 기업도 약간 쉬고 네. 못 간 기업들이 꾸역꾸역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잠깐 한번 지수의 흐름부터 좀 보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나스닥은 제가 몇 시였죠? 새벽 한 2시 넘어갔을 때는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어떻게 갔어요? 어째 한번 안 주무셨나요? 4시 넘었어. 그렇습니까? 오늘 방송 때문에? 오늘 방송 때문에? 때문이보다 예. 아시다시피 뭐 스페이스X 그거 예. 꾸역꾸역 이제 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거기까지 보게 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플러스가 반전했단 말이죠. 네. 그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동시에 같이 움직인 종목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그런 종목도 움직였는데 사실은 이제 만약에 새벽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플러스일 걸 생각 못했지만 일어나서 아마 놀랐을 것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런 종목들이 좀 힘을 쓰면서 3대 지수가 다 올라가는 모습 보였다. 그죠? 그런 그렇죠.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잠깐 한번 좀 보시면 여기 나왔던 저 위에 보신 지수의 흐름이 저 옆에 있는 빨간색은 뭡니까? 빅스 변동성. 그러니까 반대로 가니까. 반대로 가니까 그런 모습 보여죠. 지수는 내렸지만 변동성은 일간 변동성은 컸어요. 그죠?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목은 이제 백투백. 그 야구 뭐 좀 아시면 타자가 이제 백투백 들어오면 홈런 치는 경우 있잖아요. 500포인트 랠리가 이제 연속으로 이어진 그런 이틀이었죠. 그런 상황이었고 아시다시피 다우가 이끌었는데 나스닥이 끌고 내려갔다가 나스닥이 반등 나오면서 2% 넘게 상승하는 그런 장이었죠. 사실은 그 폼페이오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미중 간의 긴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제 그것 때문에 좀 끌고 내려간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엔 어쨌거나 이렇게 뭐 분위기는 별로 안 좋고 어제 사실은 베이지북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베이지북도 역시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결국 계속 부양을 할 것이다라는 게 부양에 대한 기대가 월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전체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기가 오히려 살아나면 오히려 지수가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도 오히려 반대로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라는 거잖아요.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지금 안 좋으니까 더 이제 더 부양할 수밖에 없다. 스티뮬러스 해야 되니까. 그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도 아마 베니스터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교수님이 아침에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8월이 되면 3,250 포인트를 얘기했거든요. 8월에 되면 8월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8월이면 지금 6월이라 생각하면 6, 7, 8이잖아요. 꽉 채워도 한 3개월. 그 안에 3,250포인트 이런 얘기를 감안하면 그게 가능한 수치일까요? 물론 그분의 의견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만 뭐 유동성의 힘으로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어제도 제가 말했지만 뭐 3,000 전 고점이 3,100에서 134이잖아요. 뭐 앞단에 거기까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좀 떨거지 같은 주식들이 끌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지수를 끌어서. 근데 그 이상 전고점까지 가려면 결국에는 기존 그 대형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 끌고 가야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그러면 일단 준비한 그림을 좀 보시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그림은 직접 넘기셔야 되는데 일단 펜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걸 한번 찍어주시면 그림이 넘어가는 됐습니다. 지금 이게 어쨌거나 이 그림도 아침에 제가 본 그림인데 거의 다 나오는 그림이고 처음으로 이제 안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은 이게 자세히 보면 안착됐더라고요. 저는 안착인가 이게 붙은 건가? 네, 막 내려온 건가? 네, 어제는 또 실패했다가 오늘 이제 좀 하는 모습인데 보시면 201선이 뭐 플랫 내지 약간 조금 삐집고 뭐 그런 거죠. 원래는 201선의 어떤 역할이 조금 그 경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 좀 바로 타고 올라가는 거고 하방을 약간 누웠잖아요. 그쪽 플랫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플랫한 상태에서는 저기서 뭐 지금 당장 안착했다고 하기도 좀 힘들고 기술적으로 좀 이게 있다고 해서 큰 적은 없거든요. 지금 당장 올랐다고 해서 이제부터 뭐 돌아섰다고 하기에는 201선 기울기가 아직 돌아선 건 아니라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이제 뭐 밑에 거는 변동성 1% 넘는 변동성이 최근 이제 많이 발생한 거죠.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 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지금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고 어제 장중에 뭐 많이 올랐던 주식들 그런 것들 5%, 6%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게 이제 6%대 뭐 차익 매물 나오기 시작했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뭐 기존에 이제 선택했던 것들 줌 비디오도 그렇죠. 장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좀 빠졌었는데 그만큼 이제 약간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다시 좀 커지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또 커진 거는 기존에 이제 안 좋았던 주식들, 은행주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어제 JP모건에서 이야기하면서 은행주가 주도했다고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섹터별로 보면 은행주가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그다음 뭐 기사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사망자 이제 10만 명 미국이 전 세계 35만 명인데 미국에서 10만 명이에요. 모든 1등 아닙니까 미국이? 모든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 전혀 영향력이 그렇죠. 영향이 없는.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다음에 이 시크리컬한 주식들이 또 많이 이렇게 반등해주면서 그거에 대한 또 우리 초보자분들 무슨 주식인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경기 민감한 주식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은행주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경기 민감주라면 경기가 좋을 때 돈을 막 쓰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못 갔는데 그런 기업들이 좀 반등해주고 있고 그 맨 앞에 있는 게 은행주였다. 이게 최근에 이제 어제의 모습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제일 큰 게 이제 파이낸셜이 제일 높고 그러네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산업재, 인더스트리얼이 3.34. 이렇게 두 개가 경기 아까 말했던 시크리컬한 업종에 해당되니까 거기에 올랐는데 거기에 불을 이제 지핀 거는 JP모건이었죠. JP모건. 다이먼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 현재 상당히 가치 있는 가격대다. 지금 은행주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올라올 때가 됐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사실 너무 많이 빠졌고. 그렇죠. 뭐 JP모건 체이스 지금 차트는 안 보여주고 있지만 그 보시면 거의 바닥 기면서 그렇죠. 거의 엄청, 바닥 다지고 이제 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위가 상당히 위에 열려 있는 모습이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시장하고 같이 이제 좀 움직일 거고. 그 금융주가 말이죠. S&P 500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지금 극도로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10%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원래 금융주가 굉장히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주요 업종이었는데 거의 힘을 못 썼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냥 사실 뭐 아주 안 좋은 업종이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항공주도 올라오는데 카지노 그다음에 호텔 관련주 같은 게 올라오는데 올라오는데 이거라고 안 올라올 수가 없다. 당연한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4% 와 어마어마한 지수 대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테크가 거의 매일 1등이었는데 거의 꼴등이죠. 테크가 테크가 지금 0.57입니까? 시장 대비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은 좀 오늘 마이너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그래도 장 막판에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올라온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 뭐 종목별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일 큰 주식들 그런 주식들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오히려 이제 애플이 0.44%인데 뒤에는 그 현재 제일 크게 보이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시가총액의 크기잖아요. 뒤에서 좀 뒤에서 면적 나오니까 뒤에 요거 잠깐 약간 역전됐다는 거 그 이야기 좀 해볼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기존에 보던 모습과 조금 달라진 거. 그다음에
이건 어제 짠 그겁니까? 네, 어제 어제 짠. 마감. 어제 짠. 네, 네. 제가 또 약간의 한 5일치를 돌려봤어요. 예. 돌려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 여전히 마이너스, 네, 아마존도 마이너스, 그렇죠. 넷플릭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주 동안 거의 쉬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다른 건 쭉쭉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주식이 올라오고 잘 갔던 주식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던 게 일단 어제도 그랬고 지금 한 주 동안 봐도 그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림이 그림이 제가 에선 안 보이는데 아마 예. 화면 나가는 거는 보일 거예요. 보일 겁니까? 네. 이건 어떤 그림인지 현재 보시면은 예. 왼쪽은 스테이 네. 홈이죠, 그죠? 그러니까 스테이 이쪽이 많이 올랐다가 예. 지금 추세가 이제 빠지는 잠깐 모습이고, 내려가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백투 노멀, 정상으로 돌아가는 네. 과정은 보시면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모습이니까 이게 그대로 그냥 주식 시장에 반영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겁니다. 네. 현재 그러니까 그런 이 배경은 어쨌거나 그런 기대감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금방 경제가 회복될 거고 그다음에 뭐 다 좋아질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건데 네. 이 기대감이 사실 이제 이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일도 기대감, 뭐 모레도 기대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제일 제가 봤다는 기사를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3월 23일 저점에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지금 그분들은 크게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한 30? 대박이죠. 30이 아니라 30? 거의 따보면 종목에 따라서는 네. 지수로 보면 평균 지수로 보면 한 30%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도 여러 가지 입장이 다양한데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은 이런 기대감의 흐름이 언제쯤 약간 좀 다소 진정이 될지가 굉장히 그 예측이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예측이 안 되잖아요. 기대감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죠. 기대감 이런 거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봐서는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지금 의외로 좀 적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부담을 좀 느낄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대부분 버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하고 있죠. 네. 누가 합니까? 아니, 그 월가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지금 뭐 워낙 유동성이 세서 버블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버블이 올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기까지 아마 주가를 뭐 밀어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주까지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것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고 이게 과연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뭐 빠진 거에 뭐 최소 한 50% 아니면은 뭐 최대 이제 61.8, 62까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넘어가면 정말 버블로 가는 거고. 심지어는 허치 같은 것도 뭐 루이신 커피도 막 좀 어제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산 들어가는 거나 뭐 찍으면 다 먹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눈덕하면 찍으면 다 어제 허치가 한 20 몇 %인가 올라갔죠. 그다음에 루신 커피는 바닥에서 거의 2배 나지 않았습니까? 더블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지금은 좀 약간의 투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다수의 그런 분위기가 좀 깔려 있다.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을 잘 가르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약간 투기스럽게 갖고 있긴 그러니까 하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순수하게 차트로 찍으신 분도 먹는 시장이고 디테일하게 좋은 종목을 고르신 분도 먹는 시장이거든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종목을 고르신 분이 훨씬 더 품이 많이 들었는데 그냥 차트 보고 찍으신 분들은 뭐 바닥에서 뭐 이렇게 계산해갖고 아주 뭐라고 그러죠? 그걸 용어로 밤에도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신 분들도 먹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먹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한 분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냥 그거는 약간 운이 좋은 거 어쨌거나 다 먹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좀 보시면서 휩쓸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도 한번 보는 게 일단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보게 되면 지금 오른쪽 그림이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왼쪽 그림도 약간 꺾였지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좀 길게 얘기한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마이크론 딱 이거죠. 이게 지수 나스닥 똑같아요. 고개 딱 드는 순간이. 여기 장중에 발표를 장중에 발표하고. 이거 전략적인 거 아닙니까? 뭐 갑자기 이제 그 뉴스 보고 있다가 이게 새벽에 갑자기 이게 막 보시다시피 막 7.9% 뭐 갈수록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전체를 그냥 끌어올리고 나스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왼쪽에 이제
보시다시피 가이던스를 올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 그거는 낸드와 디램까지 이제 가격 상승을 자기들이 보고 있고 이게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라고 하고 공급망도 이제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IT에 대한 그거는 여전히 죽지 않은 것 같고. 아니, 죽지 않았죠. 다만 실 뿐이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어제 시장에 뭐 키는 이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에 돌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에 플러스권 돌린 이 가장 일조한 종목이고요.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그 큰 종목들 어제 제가 마이크론이 돌리긴 했지만 결국 얘들도 밑에 그 차트 모양 오른쪽 끝에 보시면 완전 꼬리 달고 다 올라왔잖아요. 넷플릭스가 제일 심하게 고개를 숙인 모습입니다. 최근에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그렇죠. 저런 모양이 나오면 보통 시장의 이 종목들이 다시 돌아서는 패턴이긴 해요. 모양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뭐 여기서 기술적인 걸 말하긴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좀 쉬었던 것들이 다시 이제 고점을 벗기는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아주시는 게 아닌가? 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니, 아주 쉬려면은 저런 모양이 쉽게 나오지 않는데, 그렇죠. 나오지 않겠죠. 마이크론만 오르고 끝날 수도 있었던 문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쳤고, 조정은 조금,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충분히 조정은 좀 받은 것 같은데, 넷플릭스는 좀 심하게 받았죠.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건 잠깐 그냥 웃자고 이게 연기되는 바람에 이걸 또 라이브로 직접 보셨다면서요. 지금 되는 줄 알고 11년 만에 이제 미국에서 보내잖아요. 계속 이제 이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에 좀 맡기다가 어쨌든 유인 2명 이제 저기 갈 때도 테슬라 타고 가던데 테슬라 차 타고 가더라고요. 테슬라 완전히 뭐 홍보해 주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를? 그러니까 아니 대놓고 뭐 좀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근데 테슬라 주가는 안 움직였어요, 그죠? 그죠. 어제 시장은 결국에는 유동성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그림이고요. 요거는 뒤에 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프상 그냥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락다운을 지금 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 전문가들이 너희들이 이제 좀 잘못한 거 아니냐. 먼저 빨리 뭐 강한 조치를 취하지도 안 해놓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설에 미국 국민들은 스마트 현명하다. 지금 똑같이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해나가고 있고 지금 적응해서 잘 하는데 지금 보시면 그 뉴욕의 이제 그 지하철 그 라이더잖아요. 거의 안 타요. 사람 많은 곳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뉴스에는 워낙 자극적으로 이제 뭐 사람 많은 곳 나오기 하지만 뉴욕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흐름이고 그래서 이런 그 주가가 먼저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명하게 지금 대처를 잘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계속 이렇게 윽박지를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차트는 S&P 500 기업들의 이제 헤드쿼터죠. 여기 이 사람들이 그 고용 하는 게 이제 쭉 줄었다가 이제 올라오는 게 조금씩 보여요. 5월 들어서 마이너스 0.9 조금 보이네요. 0.9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래프로 나오는 거죠. 실제 경제 회복에 대한 뭐 이런 고용에 대한 이런 게 약간씩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시장은 그냥 그런 걸 다 반영한다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시가총액 위에 거와 아래 거 역전이 됐어요. 위에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래 거는 애플입니다. 그래서 살짝 역전이 되는 모습이고요. 어제부로 이제 저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얘를 340까지 올렸고 제프리에서는 좀 더 높게 올렸죠. 애플에 대해서. 애플에 대해서는.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 10억 명의 이제 유저가 그대로 소프트웨어 그 서비스는 하고 서비스 쪽 계속 이용할 거고 매년 이제 10억 명이 되다 보니까 매년 2억 명이 계속 교체할 거다. 뭐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올렸다는 게 이제 특징적이었다고 제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보고요. 어제 그래도 좀 빠졌던 종목 있죠. 네. 어제 트럼프 때문에 네, 트위터가 다 네. 그냥 엎어버린다, 네, 그쵸. 못한다, 네, 서비스 이제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실제 정치 광고는 거의 트위터가 안 하는데 네. 워낙 이제 그 잭도시 분이 트럼프를 싫어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것 때문에 좀 빠지고 페이스북도 이제 같은 SNS다 보니까 네, 살짝 빠졌네, 살짝. 네. 그래도 빠지다가 어제 예, 그쵸, 올라온 거예요. 거죠. 네. 예, 특징적으로 보면 좀 그런 게 있었고 네. 아까 유동성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말만 유동성 하잖아요. 유동성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유동성이 원래 유동성이 는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냐면 경제학에서 그 마샬의 K라는 게 있어요. 마샬리안 K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그림을 또 통화 공급인데 쉬워요. 나누기만 하면 돼요. 나누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M2라는 것도 이렇게 그냥 저기 프레드에 가서 좀 찾으면은 M2 치면 나오거든요. 나오죠. 그래프가. M2가 보시면 급격하게 이번 사태 때 올라온 게 보죠. 오른쪽 끝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명목 GDP예요. GDP는 미국 GDP 꺾였죠. 그러면은 통화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분자가 그죠? 분자는 올라가고 풍부가 내려가니까 통화 공급이 늘은 거잖아요. 큰 거죠. 실제 통화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온 거다. 통화 공급이 늘었기 때문에 올라온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려운 그림 구장 보고 싶군요. 아니, 그림만 봐도 그러니까 그림 봐도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공식이 뭐 어렵다 이런 게 없고 결국 시장을 막 설명 다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거다. 이거다. 결국은 이거 말고는 다른 거로 설명을 결국 할 게 없어요. 이거 하고 더하기 기대감이 있다. 그렇죠. 뭐 그런데 기대감이 있다. 그 기대감도 이제 기대감이 없으면 뭐 지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이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왜냐 좋아질 때까지 뭐 계속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모든 걸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올가는 반응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그 주요 기술주 빅5 종목에 대한 PER이 36배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제외하면 18배인가 나오고 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3,250포인트 아까 베네스트라는 분이 했던 얘기대로 많이 간다 그러면 꾸역꾸역 더 올라가면 더 많은 PR이 올라가는 그런, 왜냐면 지금은 실적 발표 기간이 아니니까 더 올라갈 텐데 주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약간의 그 어떤 버블 논란이 스스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면 어쨌거나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코로나19의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제 개별 종목의 버블로 또 옮겨갈까봐. 왜냐면 일차적으로 지금 미중 간의 그 약간의 긴장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시장에. 그렇죠. 뭐라고 해도 지금 반응이 안 돼요. 뭐 가로 없겠다. 1차 무역 그 합의는 이제 안 하겠다고 얘기해도 지금 껐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술주에 대한 버블 논란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나올 것 같고, 특히나 제가 엊그저께 올려드린 거 봐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지금 그 기업 가치하고 매출을 비교했을 때 지금 50배가 넘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출은 조그맣게 안 나오는 주가는 엄청나게 반영된 거 하는 건데 그렇게 간다고 하면 더 많이 이런 내용이 나와주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내려가지 않을까. 그게 내려가려면은 제가 어제 시황이 이제 이상한 공식 하나 이렇게 했던 게 이상한 게 있어요. 많았어요. 팀이 하신 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는데 어제 다 다른 거죠. 어제 PR 구하는 공식을 올렸는데 그러면은 그 테크 주식의 G는 그로스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의 G는 높고 앞에 이제 R 부분 특히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유동성을 그 금리를 다 내려놓고 그렇죠. 전혀 위험성이 없는 그게 R이 낮은 상태에서 만약에 G가 더 높아지면 펀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그렇죠. EPS가 더 올라가면 또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버블로 터지려면 결국에는 아까 봤던 R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잘 보고 있다가 금리가 실제 올라가면 그다음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서 패드가 그런 액션을 취하면 아니면 그럴 분위기가 있으면 아마 폭락할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PR이 확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R이 올라가면 PR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했던 2018년 가을에 그 폭락?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정도에 충분히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올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당분간 안 올린다고 했으니까. 안 올렸으니까 그래서 버블이 이제 발생하는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금리를 올릴 기미가 보이거나 그러니까 알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만 나오다 아마 경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죠. 그걸 봐야겠네. 왜냐면 지금 핵심이 그거야, 핵심이. 예. 이미 이제 지금 장이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로테이션이죠, 쉽게 얘기하면. 얘네가 작았다가 얘네가 작고 이렇게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뭔가 싸한 거죠. 좋은 건 좋은데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싸해서 3,000을 어느덧 지금 안착한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종가 그랬으니까. 안착하고 그다음에 3,250포인트도 지금 얼마 안 멀었거든요. 그렇죠. 예, 한 8% 올라가면 거긴데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그 코로나19 전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제가 보기에는 뭐 만약에 진짜 가면 3,250에 가면 그닥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닥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걸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분들은 뭔가 기분이 싸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어떤 붕괴, 버블에 대한 논란도 그런 어떤 징조가 깔리면서 버블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2018년에 버블을 시작한 거는 처음에 페이스북이었어요. 페이스북이 8월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때가 이슈된 게 뭐냐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도 있었지만 페이스북이 약간의 그 유저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월간 활성자 수가 월간 사용자 수가 줄면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이게 건들면서 그러면 나머지 기업도 똑같다는 생각이 나머지 우중충 빨아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징조가 뭔가 페이스북처럼 뭔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징조를 캐치하는 게 중요한 것 뿐이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왕창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이제 팀장님이 주장이시잖아요. 주장이자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버블을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방송하면서 다 버블 얘기해봤자 그거는 그 중요한 건 얘기하는 거 누가 할 수 있지만 그걸 먼저 알고 빨리 빠져나오거나 뭐 대책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 대안은 그 버블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우리 교수님 늘 얘기했던 완벽한 포트폴리오. 예. 그러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금융주 같은 것들 사기서 모으기 시작하고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뭔가의 징조를 아시는 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항상 얘기하지만 포트폴리오가 우선이고 두 번째는 약간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공부해야겠다. 다시 결론 얘기하면 이 방송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그림 못 찾잖아요. 팀장님 외에는 못 찾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안동호 팀장님의 아주 진짜 볼 수 없는 그림들, 이런 아주 어려운 그림도 봤고,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 우리 팀장님의 약간의 그 버블을 미리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봤고, 시장의 분위기를 봤는데, 지금 그 순수하게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 뭐 월가 얘기, IB 얘기를 떠나서, 팀장님은 지금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어제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리스크에 대한 이렇게 저항감이 생겨요. 저항감. 그래서 공격적이지 못한 공격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좀 공격적이지 못한 경우가 생기죠. 왜냐하면 과거에 좀 얽매이다 보면 이게 손이 안 나가요. 작년까지는 공격적인 걸 알고 있는데 1년 만에 바꾸셨네. 아니 작년에는 노멀한 상황이죠. 노멀한 상황. 지금은 노멀한 상당히 리스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안 나간 것도 있고 그냥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공격적으로 샀어요. 그렇죠. 길게 투자할 수 있고 하니까 뭐 금액이 적어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격적으로 안 되는 것도 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약간의 전 또 나이가 있다는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이를 뭐 굳이 말씀하시는데 40대 후반 아닙니까? 또 교수님 앞에서 얘기하기가 좀 뭔가 좀 깨름직한 얘기를 하셔갖고 나이 얘기를 하셔갖고 또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오랫동안 투자하실 분들은 사실은 현금흐름이 좋잖아요. 흐름이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벌기도 하고 하니까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우니까 약간 좀 뭔가 좀 리스크한 거는 안 하게 되고 안정적인 거 막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하신 거니까 아마 우리 보시는 그 나이대 분들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안동호 선생님 일단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다음 우리 준비된 내용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미치다 TV입니다. 저희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덕분에 이 구독자 수가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이 4만 명 돌파 기념으로 후원 회원 가입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는 이 세 가지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멍거반, 버핏반, 그리고 멍거와 버핏반이 있는데요. 이 멍거반 같은 경우에는 월 12,000원 지원을 해주시면 이 10,000원의 할인 쿠폰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버핏바는 월 24,000원에 월 2만원의 할인 쿠폰, 멍거와 버핏바는 월 48,000원에 월 3만원의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굿 이코노미 사이트에 정말 좋은 동영상 강의 자료 많은 거 아시죠? 저희 후원도 해주시면서 같이 기초부터 배우시면서 하나하나 투자에 대한 폭을 넓혀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점은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신다는 개념이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입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저희가 이 구독 옆에 보시면요. 이 가입이라고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꾹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폰과 또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뜨지를 않아요. 그래서 직접 이 PC에 들어오셔가지고 가입을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셔서 평상시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랑 주신 덕분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0만, 100만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채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서서는 우리 안동호 팀장님이 약간 깊이 있는 내용, 네. 그다음에 이제 깊이가 너무 깊은 바람에 네. 잘라내고 약간 낮은 쪽으로 해서 네. 우리 윤이나 팀장님을 모시고 다음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윤이나 팀장님은 어쨌거나 이런 거 처음이시잖아요. 그쵸. 당연히 처음이지, 내가 처음인데 뭐. 그러니까 같이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안 팀장님하고 본부장님 그 말씀 나누신 거 보고 좀 약간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왜요? 역시 미주미를 봐야 된다. 국내에 어디에도 없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홍보를 해. 바로 그게 정답이죠. 네. 국내 없는 방송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그 짧은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네. 막 임팩트 있고 막 이렇게 잘 만들어진 그런 건 밖에서 보시고, 딴 데서 보시고, 이런 깊은 내용들, 시황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이쪽에 와서 보시면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두 번째 계속 출연하실 거예요? 그럼요. 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근데 부담이 사실은 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부담감을 느끼고 네. 있어서 안 그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네. 순서를 바꿔볼까. 원래 이제 우리 윤이나 씨의 미션은 전일 특징주를 네, 그쵸. 얘기하는 건데요. 맞아요. 특징주를 얘기할 때 이제 보통 그 한글보다 영어가 편하시잖아요. 말도 네. 영어가 더 편하시고. 그렇죠. 근데 억지로 참고 막 한국말 하시는 거네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맞아요. 원문을 좀 놓고 한번 같이 볼게요. 네네. 어쩔 수 없이. 저는 한국말이 편하지만 하여간 보겠습니다. 오늘 네. 한번 좀 준비된 내용을 볼 건데 이거는 그 전일 거죠? 일주일 게 아니고 일주일 오래된 게 아니고 네, 지금 바로 어제 마감한 오늘 마감한 오늘장. 5월 28일 뉴욕 증시 특징주 흐름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4시에 마감한 네. 흐름입니다. 뭐 앞에 그 팀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흐름부터 S&P 흐름을 좀 간략하게 보고 가면 오늘 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월 1.5% 현지 시각으로 5월 27일이 우리랑 5월 28일이니까 네네. 1.5% 올랐고 뭐 13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지다가 지금 그래도 계속 저 정도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흐름을요? 네. 이 흐름을 그냥 작년도에 어느 순간에 갖다 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정도의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뭐 언제였습니까? 많이 빠진 게 5월 12일 날 많이 빠졌네요. 네. 많이 빠져봤자 2%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안정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3일째 엄청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S&P가 뭐 그 상승을 했는데 현재 뭐 외신에서는 뭐 뉴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경제 정상화에 대한 뭐 기대감이 시장을 뭐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뭐 빌 더블라주 뭐 뉴욕 시장이 그 술집하고 식당 운영을 다시 재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뭐 상징적인 뭐 트레이드 마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달째나 지금 갇혀 있어서
시민들도 굉장히 좀 뭐 화가 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불편함을 좀 겪고 있는데 네. 이 식당도 뭐 재개를 할 거고 또 뭐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미국이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확산을 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좀 보이면서 네, 지금 좀 뭐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기대감이 좀 있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오늘 그 핵심 종목이네요. 네, 핵심 종목부터 좀 살펴보시면요. 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금융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빠졌던 금융주가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SPDR, S&P 뱅크 ETF 같은 경우에도 7%대 상승세를 보였고 이게 지난 2주 기준으로 무려 16%대 성장을 했더라고요. 예. 네. 그게 사실은 이제 금융주는 아까도 우리 TV에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오랫동안 좀 눌려 있었고 특히나 이제 아시겠지만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종목들인데 경기가 약간 좀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금융주가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고요. 또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뭐 23%대나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저 SPDR, S&P 뱅크 ETF가 뭔지 좀 저거는 이제 XLF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금융이 묶여 있는 업종 ETF인데 이제 뭘 하나 고르시기 힘들면 ETF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금융주는요. 대체로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 JP모건, 시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각각 매수해도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웰스파고는 좀 제외시키고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뭐 ETF든 아니면 개별주든 은행주, 금융주를 꼭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중요한 것은 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웰스파고를 제외하신 금융주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모틀리 풀에서도 뭐 경제 정상화가 은행주의 뭐 긍정적인 모멘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앞으로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아마 PER이 한 8배, 9배 나올 겁니다. 그 정도 나오고 내가 얘기하자마자 찾거든요. 막 이렇게 진짜는 아닌지 찾아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배당도 한 3, 4% 정도로 굉장히 높아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만약에 내가 너무 위험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지금 금융주가 진입이 좀 쉬운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다 금융주 싫어하시거든요. 은행주 무겁다, 뭐 재미없다 하시지만 오히려 지금은 좀 걸맞는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조언 드려볼게요. 포트폴리오에도 꼭 추가하시라고. 그렇죠. 뭐 모틀리 풀에서도 뭐 경제 정상화가 뭐 긍정적 모멘텀 불러 일으킨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항공주도 사실 전반적으로 이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유나이티드랑 아메리칸, 델타, 사우스웨스트 모두 뭐 상승세를 보였죠.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3.8%,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7%, 사우스웨스트도 3.5% 올랐는데 여기서 또 재밌었던 게 항공주뿐만 아니라 항공 부품주도 또 오르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전반적인 모든 항공 부문이 다 올랐다. 네, 항공 부분이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다. 특히 좀 많이 올랐던 게 항공 부품주에서 이 스피릿 에어 시스템이라는 이런 기업이 있는데 이게 가장 큰 고객이 보잉인데 이 보잉이 맥스 737 기종 운행을 다시 재가동한다고 하면서 10.7%나 오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스피릿 에어 시스템이라는 이 기업 자체는 사실 지난 1년 기준으로 66%나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걸 다시 다 회복을 하려면 한 2년은 있어야 된다. 라고 회복하는데 2년이 걸린다? 네, 2년이 걸린다고 그쪽에서 좀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항공주와 마찬가지로 이 크루즈 관련주도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항공주, 크루즈, 호텔 뭐 이런 기업들 다 카지노까지 다 이게 최근에 좀 그 코로나19 피해주였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요 시장을 끌었던 주요 기술 중 약간 쉬는 모습이고 오히려 약간 쉬었던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건 뭐 계속 나오는 어떤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집콕주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뭐 사실 그동안 work from home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택근무 때문에 뭐 클라우드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뭐 지난 2달 동안 125%의 상승을 했다 이렇게 그런 종목도 있어요. 그런 종목도 있고 그런 기업이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제일 뭐 많이 올랐던 게 데이터독이었습니다. 데이터독 같은
경우에는 예. 데이터독이 125% 상승을 했는데 그래요? 오늘 장중 한때 12%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련주가 아까 말씀하신 기업부터 시작해서 네.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또 오늘 다 빠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큰 줄기에서 보면 음. 잘 갔던 종목이 빠진 거는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왜 빠졌지? 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순환매가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냥 잘 갔다가 좀 쉬는 국면이구나. 125%가 올랐으면은 조금 빠져도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그쵸,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된다. 애교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빠져도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고 또 그 현지 그 월가에서는 약간 우려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집콕주가 S&P 시총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네, 있기 그렇죠. 때문에 S&P에 이게 지속되면 좀 압력을 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오히려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시장이 뭐 정상화된다고 해서 뭐 이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랠리를 이어가는 분야가 확대된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 정도로 좀 파악을 하고 있다는 점도 전해드리고요. 네. 또 이 제약 바이오주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모데나가 예. 모데나가 좀 큰 폭으로 좀 빠졌었습니다. 사실 모데나 같은 경우에는 9.5%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 코로나 백신 개발 실험 참가자가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그 백신 2차로 투여를 받은 뒤에 열이 103도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쓰러졌다고 해요.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 모데나 주가가 9.3%가량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103도가 화씨인가? 아니, 화씨. 그 미국이 뭐 화씨겠죠. 화씨겠죠. 왜냐면 103도 몸이 끓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 몸이 익는 거. 예, 우리 그냥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100도가 오면 끓기 때문에 하여간 화씨로 한 건데 어쨌거나 모더나의 일부 그런 부작용이 나왔던 기사다. 사실은 이게 가장 무서운 건데 지금 뭐 모더나가 아니어도 또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백신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어제 그저께였나요? 뭐였죠? 노바백스인가? 네, 그런 기업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 기업입니다. 하여간 백신 개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기대감에 상당히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나와주면 그쵸.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냐. 나 같은 사람들은 빨리 가족을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기대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3탄까지 지금 계속 써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지면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뭐 늘상 익숙해진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그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모더나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노바백스가 지금 올 들어갔고 한 1000%가 올랐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모데나에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모더나라든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 기업의 그 전까지의 실적을 좀 보시라는 거죠. 만약 한 방에 했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그쵸. 실패했을 경우에 항상 탈출구가 있어요. 탈출구가 나와야 되는데 탈출구가 없으면 그냥 물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업들의 과거 실적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더나가 난 확실히 할 것 같아 하면 하시지만 만약에 그 대신에 못해서 만약에 주가가 빠져도 일단은 그 후회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업들은 기대감이 깔려있는 것 뿐이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시는 게 주식이라는 게 들어오시면 많은 분들이 언제가 내가 매도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늘상 얘기하지만 매수한 다음에 내가 왜 매수했는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끝났잖아요. 일하시. 내가 한 가지 퀴즈를 드리고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월가에서 얘기하고, 장호수 본부장 얘기하고, 뭐, 이한희 교수님이 월가의 아이비들의 얘기를 인용해서 얘기할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주가가 좀 비싼 것 같아. 지금 좀 과열됐어. 라는 얘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그 기억을 보통 길어야지 5일 기억해요. 한 5일 동안 기억하면서, 빠지는지 보자 한번 니들이 얘기했으니까, 안 빠지잖아요. 장도 볼지 모르는 놈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통상 이렇게 보게 되면 한 2달이 걸려요. 그 시장이 반영되기까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8년 8월에 페이스북이 먼저 무너지면서 더 한 번 무너지는 걸 제공했던 게 10월 달에 애플의 실적 전망이 악화되면서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시장이. 한 2달 정도 걸려야지만 실제 시장에 반영되는 그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싸다고 하면 내일 모레 빠지는 게 아니고 좀 이따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천천히 반영되면서 그게 확산되면서
그게 이제 뭐 헤지펀드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우리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다 인지하면서 걸리는 시간이 2달이기 때문에 좀 길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네. 비싼 거가 나오면 무조건 팔라는 게 아니고 비싸다는 거 인지하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인지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싸니까 내가 구태여 무리해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구태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주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금융주 같은 것도 담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재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릴 때 다시 한번 내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이라 씨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종목도 본인이 보기에는 지금 당장 안 들어오지만 한 2달 정도면 이게 생기기 때문에 뭐라고요? 어떤 종목을 넣어야 된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종목을 넣어줘야 되나? 실적을 확인을 해보고 금융주 같은 거를. 금융주 같은 그러니까 거를 꼭 넣어야겠다. 젊으신 분들이 그냥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금융주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약간의 좀 위험성이 있지만 이래서 산업재라든지 소재 같은 기업들 넣어줘갖고 재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네. 좋은 종목까지 추천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을 네. 제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원래 저희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인데 제가 도움을 줬습니다. 오히려 돼요. 네. 다음에 또 고생해 주시고 여기서 일하시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인사부터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동관 PD님인데 우리 이런 자료뿐만 아니고 영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맡아서 해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김동관 PD님을 소개하고요. 앞으로 계속 얼굴을 보일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내가 안녕하세요. 들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뭘 끼어든지 워낙 키가 커갖고 오늘 준비한 우리 김동관 PD 자료는 대한민국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나왔던 리서치 자료를 갖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네, 리포트.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디에 나온 자료입니까? 이게 두 군데인데? 오늘은 키움증권과 대신증권에서 나온 로키드 마틴에 관련한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을 씹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증권을 씹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씹는 게 아니고 그냥 나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죠. 일단 로키드 마틴은 참고적으로 우리 교수님의 최애 종목이거든요. 이한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자주 언급하시죠. 그렇죠. 네. 과거에 사드로 좀 많이 국내에는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대표적인 방해산업체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로키드 마틴을 우리가 이렇게 이슈로 얘기할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네.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나요? 코로나19와 여러 관련이 있다고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아주 지식이 없는 분들이 흔히 관심 있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지 못하는 기업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이게 방해산업체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라든지 카지노, 크루즈는 사람 모이는 공간이 되게 위험하다 생각하겠지만 약간 좀 의외의 종목인데 한번 좀 키움 것부터 볼까요, 그럼?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키움 것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네, 먼저 이 키움증권에서는 4가지 이유로 지금 현재 로키드 마틴에 관련한 매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한다라고 이렇게. 거기에는 장황하게 나온 건데 본인 줄이신 거죠? 아닙니다. 키포인트로 나와 있는 나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다 거기서 요약한 걸 그대로 갖고 오신 거죠? 네네네.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로키드 마틴이 사실상 다른 S&P 500 지수보다는 상승 곡선이 좀 저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2가지 리서치 자료를 같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앞서서 얘기했던 이라 씨에 대한 캐스터의 얘기는 뭐냐면 윤이라 씨의 얘기는 그냥 영문으로 나와 있는 걸 한 거고 네네네. 이건 한국에서 진짜 한글로 다 해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증권사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정짜리예요? 보통 장수가 좀 있지 않아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나 기타 매출, 기타 연차 보고서 등등등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한 5장 정도 되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보여주는 거는 2장짜리 굉장히 압축된 그런 자료입니다. 그럼 굳이 우리가 영어를 몰라도 그냥 한국 증권사에 가서 다운받아서 공부해도 충분하겠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충분히 이 기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앞으로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네. 1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독보적인 사실 세계 1위 방위산업 산업체라는 건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2등이면 안 하려고 했나 봐요. 1등인 간 건가? 네네. 그런 거예요. 독보적으로 세계 지금 현재 1위 방위 산업체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당연히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산을 네, 줄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괜히 천조국이 아닌 네, 방위비로만 천조를 쓰는 그런 지출국에서 네, 록히드 마틴은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비 지출 증가 시에는 계속해서 수혜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방위산업 특성상 사실상 네, 경기 우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키움증권에서 발표를 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현재 록히드 마틴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인 F-35 전투기 생산에 지금 차질이 빚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사비 지출이 전 세계적으로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고강도 압박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 아침에 확인한 록히드 마틴의 지금 주가인데요. 많이 반등을 6.7% 네, 이렇게 반등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상 이 리서치 자료들은 5월 25일에 발표가 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400달러까지 간. 네, 먼저 오늘 네, 한 6시간 전에 발표된 네, 자료인데요. 이 지금 메릴린 휴슨 록히드 마틴 CEO가 오늘 왜 이렇게 장중에 많이 올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된 기사입니다. 먼저 팬데믹으로 인한 생산 라인 후유증은 단기적인 후유증일 뿐이다라고 네, 지난주 목요일 날 메릴린 휴슨 CEO가 네, 컨퍼런스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현재 2019년에 F-35 생산량이 다시 하겠습니다. 2020년 F-35 생산량이 141대가 원래는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약 18대에서 24대 정도 감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일 뿐이고 2022년까지 F-35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170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요. 현재 펜타곤 예산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경고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양 당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 국방 예산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키움증권에서 얘기를 했던 록히드 마틴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보적인 입지 그리고 비교 불가한 기술력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시는 사드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가진 F-22 스텔스기까지 있는데요. 먼저 이 스텔스기 F-22는 미국 의회에서 수출 금지까지 이렇게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겐 팔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술을 가진 전투기를 가지고 있고 F-35가 바로 F-22의 기술력을 바탕을 둔 조금 저렴한 버전의 전투기인데 이러한 F-35 기종도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팔리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사드,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리고 이지스함까지 이 모두가 록히드 마틴에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로서 록히드 마틴의 기술력이 독보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첫 번째 이유를 들었습니다. 저 한번 타봐야 되는데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어떤 그렇죠. 좋은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금 감이 안 오잖아요. 네네네. 감이 안 오는 분야를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국가에 돈을 쓰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사실은 국방비는 대부분 다 증액이나 아니면 유지하고 있는 사실 거의 줄이지 않거든요. 지금 사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뭐 전쟁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한국도 포함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위산업체에 투자하실 때는 이걸 보고 막 오늘 사서 뭐 내일 안 올라가는 거에 속타하지 마시고 10년 동안 보시면 꾸준히 그래도 올라가는 게 바로 방위산업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한번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사봐야겠다. 그 다음에 특히 얘기했지만 그런 국방비에 대한 그걸 줄이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고 사실 록히드 마틴은 과거에 배당주로 굉장히 유명했던 기업이에요. 우리가 약간 안 맞잖아요. 이 컨셉이 안 맞는데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이고요. 아까 아침에 봤더니 우리한이 교수님이 지금 록히드 마틴의
배당 날일이 29일인가? 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배당을 또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잘 들으시고 오늘 매수하시면 배당을 받고 투자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바로 또 나오네요. 비교적 경기 우려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네, 먼저 매출 보시면 현재 2019년 회계연도에 의하면 벌써 1440억 달러 정도 되는 매출을 기록했고 2020년 그리고 2021년 계속해서 매출 추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에 비해서 이미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9.2%나 상승을 했고 수주 잔고액이 1,441억 달러로 2019년 매출의 2.4배 이상 이미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당금. 이 배당금은 역시나 17년 연속해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9.6달러를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곳을 이제 여기서 혹하지 마시고 9.6달러만 보시고 이거 뭐 한 돈만 원 주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주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주가가 매우 비쌉니다.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만 보시고 또 투자하신 다음에 소가내려 하지 마시고 주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달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에 있어갖고 나는 새로운 표기법입니까 이게? 앞으로 해서 이제 달러가 앞에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배당을 정말 꾸준히 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당 관련 ETF에 꼭 들어갔던 기업입니다. 이제 배당 항상 얘기하면 실적이 좋아야지 배당을 주거든요. 그런 기업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꼭 타보면 좋을 것 같은데 타보지 못해갖고 이 비행을 못 타고 얘기하니까 답답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은 국방비, 천조국, 그리고 트럼프의 친방위 산업 행보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는 굉장히 친방위 산업의 행보를 걷고 있는 그런 대통령인데요. 사실 이 로키드 마틴의 동사 매출의 70%가 미국 정부로부터 발생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지금 현재 미국 국방 예산이 2018년에 6,70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7,120억 달러로 저희가 말하는 천조국 하는 게 국방에 천조 원에 가까운 그런 금액을 쏟아붓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양 매출이 이 로키드 마틴에서 갖고 있는 미국 정부양 매출이 2017년에는 349억 달러였다면 2019년에는 424억 달러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뉴스에서 매일 보시는 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한일 방위비 분담금 등등 계속해서 저희와 일본 그리고 기타 국가들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면서 방위비를 더 내어놔라 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키드 마틴에게는 굉장히 좋은 뉴스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 만드는 자료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로키드 마틴도 있고 로스록 그루만도 있고 뭘 좋아하세요? 어떤 기업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로키드 마틴밖에 안 봐서 원래부터 좋아했어요? 네, 로키드 마틴을 굉장히 처음부터 선호를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주식 시장에 그리고 관심을 두게 된 것도 이 미주미였기 때문에 미주미에서 저희 로키드 마틴을 많이 얘기했나요? 항상 자주 언급을 하셔서 그런지. 그러면 트럼프랑 같은 행보를 보였다는 건가요? 친방위산업 행보입니까 그걸? 그거에서 말을 굉장히 이제 아주 좋은 표현한 건데 친방위산업 행보라는 말을 쓰면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국방비를 이제 아끼지 않고 쓰는 분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그다음 제너럴 다이내믹스도 있고 레이시온도 있고 다양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합쳤지만 그걸 하나로 할 수 있는 ETF가 있거든요. ITA라고 하는 ITA를 하나 가져가면 그냥 모든 방위산업 관련 업종을 다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나는 사실 뭘 찍을지 몰랐는데 로키드 마틴 좋아하시는 분 사시면 되고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럴 바에는 나 같으면 그냥 국방 관련 ETF를 해서 가져가는 게 많은 초보자분들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나 ETF를 돌아보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다. 돌아보면. 잊고 있으면 그냥 어느 순간 가서 보면 빠질 때가 있는데 잊고 있으면 나중에 다 올라오는 종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시대가 변하면 이런 국방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감소하거나 그런 변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던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거기가 어디입니까? 남중국해인가? 거기 있잖아요. 그 서로 싸우고 있는 부분. 그건 또 있고, 사실 많은 국가들이 지금 국방비에 대해서는 쉽사리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그런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IT에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님께서 오늘 김동환 PD와 같이 처음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굉장히 신선하고 역시나 미국 주식에 미치다가 국내 유일하고 독보적인 그런 위치에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구나. 맞다는 걸 자연스럽지가 않죠? 뭔가 찍힌 것처럼 내가 아닙니다. 안 찍고 있습니다. 그냥 아닙니다. 진심부터 통해서 하는데 그런 멘트였습니다. 그렇지 않아 보이는 듯한 약간이지만 그랬다는 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오늘 자에 나왔던 사실 오늘은 아니고 최근에 나왔던 국내 증권사가 만들었던 어떤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가지고 오늘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원래 마지막 타이밍은 만약에 이제 이 방송이 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 잘리면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요. 하게 되게 결정이 되면 마지막은 우리 이한희 교수님의 월가 이슈들 모아서 방송을 해서 총 4분이 참여한 거라서 방송을 이제 진행할 건데요. 만약에 이제 한다고 그러면 한 분이 더 오시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일단 오늘 이 방송을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요. 사실은 미국 주식에 대한 뭔가 라이브한 시황 방송이 좀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봤거든요, 제가.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없고, 그렇죠. 없어갖고 사실은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부족하지만. 또 우리 이한희 교수님이 또 약간의 좀 뭐랄까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좀 있잖아요. 그런 자신감이. 아주 강하시죠. 아주 강하시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김 PD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활하지 않겠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많이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특히 이제 오늘 빠져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라이브가 빠져 있죠. 참여가 안 되니까. 중간에 얘기하다가 만약에 딱 질문이 올라오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즉석에 답을 해드릴 거니까 뭔가 소통의 공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후원, 응원 있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여기서 끝내고 많은 분들의 성원을